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순실 청문회를 통해 태블릿부터 위증교사 의혹까지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K스포츠단의 박헌영 과장, 저희가 어렵게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헌영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직접 오신 거 감사하고요. 요즘 힘드시죠? 네,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오해도 받고 있고 그래서 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 청문회에서는 정작 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부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K스포츠 재단은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재벌들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주장이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주장이고. 네. 근데 본인은 직접 K스포츠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재단과 최순실 씨는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무관합니까? 밀접합니까? 뭐 당연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로 밀접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네. 최순실 씨가 관여합니까? 네, 당연히 관여를 합니다.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최종 저는, 결정권을? 네. 그렇게 그럼, 생각을 모든 직원이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그랬고? 네네. 실제로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주요 결정 사항이 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와서 주요 멤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까? 네, 재단에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항상 이제 전화라든지 네. 이제 사무총장을 통한 지시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따로 직통 전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지시를 내리는 사항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뭐 전달을 하고 그런 회의는 거의 WK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네. K스포츠 재단에 와서 회의를 하진 않지만 네네네. WK 개인 회사인 네. WK에서는 그런 회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이사장 역시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결정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K스포츠 재단의 모금은 본인과 관련이 없고 재벌들이 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양쪽 모두의 주장인데 본인이 이제 경험한 것만 기준으로 이제 말씀 나눠보죠. K스포츠 재단이 초기 모금할 때는 회사에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추가 출연할 때 계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1월에 이제 그 현판식을 하기 직전에 들어왔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출연하는 미팅에는 본인이 참석한 적이 있죠. 네. 어디를 참석하셨어요? SK하고 롯데 그렇게 제가 미팅을 참여했습니다. 그럼 미팅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서 재벌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낸 자리였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SK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서 이제 미팅에 같이 나오셨던 그 박모 전무님께서 미팅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뭐 저희도 뭐 이미 기업에 이 재단에 이미 출연했지 않냐. 그러니까 초기 출연 기금에 들어가 있으셨으니까 이미 뭐 다 출연도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오셨냐. 왜 또 돈 달라고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오셔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첫 번 만나자마자 추가 출연에 대해서 아니 충분히 냈는데 뭘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재벌들과의 미팅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낸다면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굉장히 무슨 어려운 사람 대하듯이 저를 대하셔서 저는 사실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 재벌 제가 예전에 기존 회사 다닐 때를 비유하자면 제가 뭐 기획서를 100장 200장 써서 들고 가서 과장급만 만나도 전혀 거들떠도 안 봐주는데 제가 기획사 일을 할 때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장짜리 되지도 않는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뭐 그냥 갖다 드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막 인사도 되게 정중하게 하시면서 높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살면서 한번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인데 전무 이런 분들 나와서 재벌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막 약간 굽신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갔죠. 저는 어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갔죠. 그렇군요. 절대 자발적이지 아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K스포츠 재단하고 이제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죠. 자금 세탁 루트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WK. 네. 두 재단과 회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뭐 제가 일단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했던 것만 보더라도 제 소속은 기본이 K스포츠 재단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WK에서 대부분의 이제 기획들을 했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획안이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이나 WK의 사업 두 가지 모두를 다 하는 기획안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을 WK 해서 네. 사업을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을 WK에서 기획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네. 네.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에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돈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본인 딸이 승마를 하기 때문에 체육 당연히 관련자이기 때문에 뭐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뭐 이쪽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고영태 씨한테도 뭐 그렇게 들었었고 저랑 노승일 씨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뭐 다른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추정으로만 나오던 이야기인데 재단 내에서 핵심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했었던 적이 있고요. 고영태 씨한테도 네. 그렇게 들었고. 네. 예. 특검에서 수사할 내용이네요. 네.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얘기를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청문회 전체를 보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관련자들의 관련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신 건지 태블릿에 대해서 네네. 파편적으로 이제 정부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태블릿은 최순실 씨의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다 최순실 씨 거고 뭐 고영태 씨한테 잠깐 줘서 고영태 씨가 잠깐 들고 다녔을 수는 있는데 뭐 고영태 씨가 그런 물건을 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뭐 내용물이라든가 뭐 네. 검찰 발표했던 네. 지도 같이 나갔다고 네. 하고 네. 근데 고영태 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고영태 씨도 그런 물건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 거면 충전기가 있었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본인 게 아니니까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고영태 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추정이지만 네. 원래 최순실 씨의 태블릿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태블릿이라는 게 계속 신형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신형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네네. 어느 시점부터 뭐 고영태 씨한테 네가 써라 이거 네. 했는데 고영태 씨는 또 태블릿이나 PC하고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 친한 분이 아니고 컴퓨터도 뭐 네. 겨우 독수리입니까? 뭐 독수리?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그렇구나.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청문회 나와서 뭐 USB로 자기도 태블릿으로 뭐 옮기고 이런 거 자기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쓰다가 구형이어서 네. 추정이죠 여기서부터는 구형이어서 이거 네가 써 하고 줬는데
근데 고영태 씨도 그걸 몇 번 들고 다니긴 했지만 고영태 씨가 그런 걸 잘 쓰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충전기도 없어서 그렇죠. 충전기 사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잊어버리신 거죠. 그렇죠? 네네. 제가 깜빡해서 못 사갖고. 그래서 한번 네. 소리를 들었고 네네. 그래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충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방전된 상태로 어딘가에 처박아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상에 제가 보기엔 서랍에다가 이제 처박아 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네, 것이고 네, 그냥 네. 방치된 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영태 씨가 자기 짐을 정리해서 나가면서 네. 태블릿은 뭐 자기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런 기계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그냥 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고영태 씨가 짐을 정리해서 나가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안 나온 거거든요. 그냥 안 나왔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최순실 씨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왔고. 지시를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영태 씨 짐이라고 할 게 많이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 책상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고영태 씨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책상 속에 태블릿이 처박혀 있고 네. 그리고 고영태 씨는 태블릿이 내 것도 아니고 책도 네. 없고 네. 구형이고 그렇죠. 충전기도 없으니 그냥 신경도 안 썼던 거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걸 고영태 씨한테 줬으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오래전 물건이니까 네. 뭐가 들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잊었을 수도 있고요. 네. 미아가 된 거네 얘가 그렇죠. 혼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 추정이 맞는 거죠. 네네. 저도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테리 미아구나 이게. 태블릿이 미아가 된 채 남아 있었어. 대단한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런 미아가 된 채. 저도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대충. 네. 그러면 잠깐 정리해 보자면 최순실 씨는 구형 모델이어서 뭐가 들었는지도 잊었고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걸 받았지만 애착도 없고 뭐 딱히 다시 열어가지고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네. 예? 자기 파일도 그 안에 없고 뭐 충전 케이블도 없고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것도 그렇죠. 아니고 따로 챙길 만큼 뭐 귀한 물건도 아닌 네, 것이고 네. 구형이고 네. 그래서 태블릿 혼자 덩거리에 남게 되었다. 네.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네.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위증교사 부분이 있습니다.